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어릴 적 미국에 와서 자란 꼬마 데이빗은 갑자기 외할머니가 생깁니다. 같이 방까지 쓰게 됐는데요. 된장, 고추장,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을 잔뜩 꺼내옵니다. You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 Yes.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But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이 할머니는 미국 할머니들처럼 쿠키도 안 만들고 코리안 욕도 막 해요. 또 코는 얼마나 고는지요. 근데 코리안 카드를 알려주는데요. 이 화투라고 불리는 카드 적잖이 재밌습니다. 진짜라 이놈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안 하고 먼저 팬티도 안 입고. 미국 영화연구소가 2020년 올해의 영화 10편에 꼽은 영화 미나리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계 재미극포 정의삭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작년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 이관왕을 시작으로 받은 상이 5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20개가 바로 윤여정 배우가 받은 여우 조연상인데요. 이 영화 속 외할머니 역할을 바로 윤여정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기생충도 못했던 아카데미 배우상 후보에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올해 1흔 넷 그리고 TBC 3기 공채 탤런트 데뷔했을 때 치면 올해 데뷔 56년 차인데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 정말 제2, 제3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What a wonderful day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If you're here with us for the first time. 네, 안녕하세요. 배우 언니의 나원정입니다. 멋있으면 다 언니라고 하죠. 그래서 리스펙을 바치고 싶은 배우, 여성 배우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새로운 팟캐스트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배우 언니가 잘 되면 감독 언니, 작가 언니, PD 언니 시리즈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윤여정 배우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미나리의 기세가 미국에서 대단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 아이작정, 한국 이름 정의삭 감독의 자전적인 가족 이민사를 그린 영화예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간 정 감독의 가족 이야기가 토대인데요. 10년간 병아리 감별사로 일을 하다가 자신의 농장을 일구려고 아칸소의 외딴 시골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민 1세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6살 막내 데이빗, 그리고 누나 앤이 갑자기 찾아온 외할머니와 함께 서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데이빗이 처음에는 외할머니 냄새 낯설어 하다가 나중에 화투의 애제자가 되고 이 삐걱대던 가족이 엄청난 곤경에 처한 다음 다시 부둥켜 안는 여정이 그려집니다.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 플랜 B와 손잡고 공동 제작자로 워킹데드, 버닝, 스티븐 연이 주연 겸해서 나섰는데 지금 수상 레이스뿐만 아니라 올해 4월로 약간 미뤄진 아카데미에서도 여러 트로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유쾌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선 올 3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먼저 본 정말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들 중 한 명을 모실 텐데요. 저희가 일단 배우 언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게스트분들도 언니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잘 먹는 언니 이렇게 달아봤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먹는 언니라는 타이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네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영화를 관객들에게 소개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가끔 뭐 맛있는 거를 대접하는 느낌으로 소개하기도 하는데 뭐 그에 잘 맞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잘 먹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본 영화를 꾹꾹 씹어서 좋은 글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언니로서 네. 영화 잘 먹는 언니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은 뭐 미나리를 네. 한번 잘 먹어보죠. 최근에 정말 극장가의 개봉작이 없다가 미나리 소식이 그나마 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나리가 국내에서 최초 공개가 됐던 게 작년 10월 부산영화제였어요. 네. 그때 사상 초유로 코로나 속에 영화제를 개막하게 되면서 보통 기자 시사를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제가 개최되기도 전에 기자들 시사를 따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현장에서 어떻게 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은성 저널리스트는 그때 그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야외 극장이었죠? 네,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미나리가 상영이 됐었죠. 그리고 뭐 리아이식정 감독 같은 경우나 뭐 스티븐 연은 그 기자 간담회에서 화상으로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실제로 있는 윤여정 배우 그리고 한예리 배우가 와서 무대 인사를 진행을 했죠.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됐던 부산국제영화제 예년 풍경 같으면 우리가 그 게스트 비지트, 관객과의 대화라고 불리는 GB를 통해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났을 텐데 아무래도 영화제가 좌석수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예년과 좀 다르게 펼쳐지다 보니까 배우들도 무대 인사 정도로 관객들과 축소를 해서 만난 현장이었고요. 이 영화 촬영의 배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아칸소지만 실제 촬영은 털사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그때 기억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찍었던 영화인지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제가 재미있게 봤던 풍경은 한예리 배우가 이제 고생하면서 찍었지만 어쨌든 즐거운 작품이다라는 톤앤매너로 얘기를 하면 윤여정 배우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좋은 것만 얘기하면 어떡하니? 뭐 이런 농담을 했던 기억들도 있고 일단 한국에서 이 영화의 첫 선을 보인다는 것에 대한 아주 기분 좋은 흥분 같은 것들이 배우들에게 그날 느껴졌던 것 같고요. 한예리 배우는 이날 관객들과 같이 현장에서 영화를 한 번 더 봤죠. 아니 근데 그 야외 극장이 10월이면 상당히 추웠을 텐데 네. 저녁에 이게 상영이 됐잖아요. 네. 모든 관객들이 우들우들 떨면서 이제 이 영화에 빠져들어야 하는 일종의 미션을 부여받은 맞아요. 셈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다고 들었어요. 미나리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의 화제작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야외 상영 무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웠죠. 다들 뭐 이불 뒤집어 쓰고 계신 분, 10월이면 뭐, 정말 춥죠. 네, 패딩 입고 계신 분 뭐 등등 많았는데 그럼에도 영화제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시네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그 이탈률이 별로 없다는 거에 항상 놀라곤 하는데 이번 미나리 상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관객들이 좀 훌쩍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생하게 들렸던 현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관객 반응이 나온 어떤 장면? 이런 거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셨다면 제가 그 맨 앞줄에서 영화를 봤어요. 한예리 배우랑 같이. 그래서 뒤쪽의 관객 반응이 아주 크게 들렸던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한예리 배우는 언제 울던가요? 영화 볼 때마다 우시던데요? 아, 정말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참 그 극 중에 한예리 배우가 연기한 엄마 모니카가 네. 정말 한 100가지 정도의 감정을 겪는다고 할 수 있는데 남편 속썩이지 하는 일 잘 안 되지 애들도 자꾸 외할머니한테 냄새 난다 그러지 그렇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번 영화가 국내에서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미나리가 뭔지 알고 또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서 먼저 이제 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또 작년 이제 미국 영화연구소의 10대 영화에 꼽힐 만큼 계속해서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 영화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정착한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한국적인 가족의 정서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들도 보면 스티븐 연 배우야 뭐 워킹데드로 워낙에 알려진 미국 배우이지만 한국에서 한예리 씨 그리고 또 윤여정 씨 이렇게 두 배우가 가서 직접 한국에서 하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또 미나리라는 영화에 열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던데 네. 일단 다양성 흐름이 하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배경 자체를 보면 이 영화가 좀 소위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민자들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궈진 미국의 역사라는 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게 미국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정서를 다루고 있는 이 미나리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진정 미국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곳으로 왔던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줄 것이고 또 지금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공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할리우드가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문화권을 조명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흐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야말로 좀 가장 미국적인 것, 그러면서 보편적인 것, 그리고 그 정서라는 것 자체가 뭐 아까 한국적인 정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그것보다 조금 폭넓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뭐 희망과 절망의 순간들, 그럼에도 이어지는 삶의 아름다움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권을 벗어난 다른 문화권에서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좀 보편적인 정서의 얘기로도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과거 할리우드 영화 하면은 미국이 개척되던 시기에 한 가족이 똘똘 뭉쳐서 네. 자신들만의 어떤 가족애를 확인하는 여정,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많았는데 최근엔 이미 이제 그 시대에선 너무 많이 건너왔고, 그리고 더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많아진 반면에 또 이런 이민자들은 과거에 그 충분히 미국 전역에 있는 관객들이 공감을 할 만한 그 개척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 타당성 있는 향수 어린 이야기로 느끼는 관객들이 있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미국적인 이야기 또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영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화제가 된 게 또 하나 있죠. 골든글로브 시상 측에서 작품상이 아니라 이 영화는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돼야 한다라고 해서 외국어 영화상 분류 기준이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이 미국적인 영화를 작품상 후보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할리우드의 엄청난 뜨거운 감자가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몇 년이 더 지나면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문제 중에 하나구나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 뭐 기생충은 명백히 한국 영화지만 기생충이 자막의 그 1인치를 강조하면서 더 많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계기를 열어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또 이변이지만 기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를 들면 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문화권을 좀 재미있게 다루는 점에서 그때 뭐 아시아 인베이전이다 이런 단어들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과는 또 조금 다른 문화권 자체를 파고드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나리가 그 시기를 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자연스럽게 기생충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생충도 세 글자, 미나리도 세 글자네요. 근데 네. 이 기생충은 패러사이트라는 영문 제목으로 해외에 소개가 된 반면 미나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아는 우리 반찬으로 나오는 미나리. 네. 그 한국말을 그대로 미나리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제목을. 미나리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제 영화 매체 기사들을 보면서 미나리란 한국의 허브다 이런 설명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것만큼이나 이 미나리라는 나무를 아칸소 시골에 심는 외할머니 캐릭터도 굉장히 네.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딸네 내외가 먼저 정착해 있는 그 시골에 애들도 좀 봐줄 겸해서 외할머니가 오게 되는 건데, 와, 이 캐릭터 사실 우리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죠. 왜냐하면 윤여정 배우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캐릭터, 약간 이런 식으로 전 처음에 접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좀 네. 새로운 배경에 던져져 있는 윤여정 배우를 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생각해보면 윤여정 배우는 넷플릭스에서 그 센스8 네. 시즌2에서도 영어로 그 주인공 박선 역할을 배두나 씨와 함께 그 교도소에 수감된 역할로 굉장히 능숙한, 굉장히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정말 윤여정 배우의 진면목을 보여준 건 이번 영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한국어를 쓰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저는 그냥 캐릭터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열광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그 순자라는 캐릭터, 뭐 이름이 불리진 않지만 어쨌든 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캐릭터죠. 순자가 등장하면서 영화의 축이 한번 훅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말하자면 인물마다 축을 좀 옮겨가면서 진행되는 영화인데
이 순자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딸의 집으로 오면서 처음에는 좀 낯선 등장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이 순자라는 캐릭터가 점점 이 가족을 감싸는 거대한 보호막 같은 인상을 주는 캐릭터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뭐 손자 데이빗을 꼭 안아준다던가, 뭐 짓궂게 놀려도 아이들을 늘 생각한다거나, 뭐 딸을 챙긴다거나. 그래서 이 할머니야말로 아주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데이비드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 할머니다운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이 그 가족과 함께 서서히 시간을 쌓고 뭐 서사를 만들고 그렇게 가족이 되는 풍경들, 이 정점에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순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개별적인 개성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는 데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순자의 유머 감각이라는 게 이 영화의 킥이 되죠. 그야말로. 그쵸. 네. 그리고 많은 연기 포인트들이 윤여정 배우에게 있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특유의 그 목소리. 묘한 매력이 있죠. 약간 카랑카랑한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미나리를 심으면서 데이빗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란단다.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이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미나리라는 것이 이 이민자 가족을 대변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그렇게 순자의 이름으로 발음되는 이 미나리라는 존재, 이게 이 영화에 그대로 정서가 되고 한 줄 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자가 화투 가르칠 때 너무 좋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량한 건 안 가르치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이제 다르잖아요. 재밌어하면 더 가르쳐주고 싶고. 막걸리도 마셔보라고. 막걸리도 막 잘 먹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화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뭐 재밌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잘 따라하고, 심지어 다른 미국인 소년 친구에게 막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주죠. 자기가 더 네. 잘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순자는 한국에서 된장 냄새를 풍기면서 딱 등장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극중 데이빗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화투, 그리고 또 뭐 미나리 같은 것들이 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 그리고 전혀 변형되지 않은 원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게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뭔가 서로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이게 이 사람이구나, 이게 이 가족이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굉장히 좀 소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라는 사람이 그런 캐릭터인데, 윤여정이라는 배우도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그 정희석 감독이 캐스팅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약한 말로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결국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게 만드는 아주 정직하고 서슴 없는 역할에 딱이라고 했는데, 실제 본인의 할머니가 이 미나리를 갖고 왔었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영화이기 때문에 할머니와 똑같이 연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배우로 윤여정을 발견했고, 또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막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감 거론되는 게, 미국이 윤 선생님 같은 보물을 알아봤다는 게 기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제 부산영화제 때 네. 간담회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연도 윤 선생님 이렇게 한국말로 불러요. 그리고 네. 정의석 감독도 다른 말은 다 영어로 하는데 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친근한 또 이모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실제 그 촬영 현장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머 감각이 되게 좋은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현장에서 정희석 감독도 그렇고 스티븐 연도 그렇고 조금 진지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윤여정 배우가 막 제작하면서 너네는 왜 이렇게 모든 일에 진지하냐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네요. 네, 예전에 그 여배우들이라는 영화,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찍은 영화에서 윤여정 네. 배우가 난 재래시장이나 지킬게 이러면서 이제 한류 스타인 여자 후배들을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재래시장 감각으로 지금 세계 무대를 제패했네요. 맞습니다. 실제 그 현장, 그러니까 미국 현장 분위기를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도 얼른 떠올려 봐도 윤여정 배우와 대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흡사한 느낌의 배우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한국인 배우가 필요한 설정이기에 뭐 윤여정 배우의 캐스팅이 이번에 됐겠지만 저는 늘 이미지가 비슷한 배우는 헬렌 미렌이 생각나긴 해요. 헬렌 미렌도 우리가 노년 여성에게서 아주 무심하게 기대하는 푸근함 같은 것들을 항상 뛰어넘는 배우들이잖아요. 예민함이 있고 소위 말하는 엣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그 두 배우를 동시에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헬렌 미렌 얘기하시니까 윤여정 배우도 이 미나리 속에 있는 좀 질박한 그리고 또 구수한 욕을 잘하는 할머니 역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거쳐왔잖아요. 특히 뭐 임상수 감독의 영화에서는 그쵸. 하녀라든지 돈의 맛 같은 굉장히 파격적인 역할도 했고, 근데 오히려 미나리 속 모습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봤던 네, 맞아요. 친숙한 우리에게 너무 그 느낌이 좋은 윤여정 표의 위로의 연기를 또다시 보는 것 같아서 그 연기를 한국만 독점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었는데 말이죠. 저 이제는 세계 시대에 내줘야겠네요. 양보해야 하는. 양보해야겠네요. 아, 이 얘기를 나중에 아카데미 수상을 정말 해서 네. 이제 세계에 양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네. 기사를 쓰고 싶네요. 그런 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 네, 기대를 정말요. 합니다. 지금 이미 조짐이 아주 좋고, 최근에 기생충 제작자 네. 박신혜 대표도 그 배우조합에서 작년에 그 앙상블상을 네. 기생충이 탔고, 또 배우들도 주목받은 반면에 오스카에서는 후보에 오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예감을 하는 포스팅을 한 걸 봤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사실 미나리는 스티븐 연이 워킹데드 배우가 아니라 사실 한국 영화 버닝이나 옥자 같은 영화로 오히려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미국 현지에서도 일종의 연기파 배우로서 다시 거듭나는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도 좀 뭔가 자각을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영화인으로서. 그래서 음. 이번 영화를 정말 제작을 직접 하면서 이제 이 가장 역할을 했었죠. 제이콥 네. 아빠. 정희석 감독님은 이제 모니카의 모습을 실제 샤니에리 배우에게서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많이 지켜보는 나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예리 배우의 실제 모습과 모니카의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을 느끼시나요? 뭐 말투 같은 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 한예리 배우가 얘기를 하기로는 그 제천을 살 때 가족들이 굉장히 모여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이모만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진짜요? 모니카를 연기할 때 뭐 할머니, 엄마, 그 이모들의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모델이 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골랐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아마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연기를 할 때 알게 모르게 자양분이 됐겠죠. 사실 한예리 배우도 독립영화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봐온 좋은 배우인데 최근에 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그 네. 드라마로 더 사랑하는 팬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의 또 다른 결을 이번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잠시 우리가 부산영화제 때 그 윤여정 배우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이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거를 셉다 할 때 아이작한테 물었어요. 네 할머니 기억이 너무 생생할 텐데 니네 할머니하고 똑같이 해야지 되느냐. 내가 이 할머니 역할을 크리에이트할 수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이작한테 너무 믿음이 갔어요. 그 어떤 감독들은 자기 할머니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라고 그거를 못 지우니까 막 하라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배우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거 내가 아이작 할머니를 맞게 그리는 건가 아닌가. 근데 아이작이 나한테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내가 책임감이 큰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할 때 그거는 저의 미션이에요. 전형적인 할머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엄마.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내 필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컨벤셔널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 아이작이 또 나를 이렇게 인커레이징 시켜줘갖고 우리는 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입을 열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안 풀리고 근데 우리가 이게 버젯이 작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예리랑 나랑 근데 우리가 우리 앙상블 어워드를 탄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네. 그거는 내가 참 좋다 생각했어. 요 정도는 알아듣지 않냐, 아이작하고 스티븐도? 네네. 우리는 진짜 앙상블 어워드를 탈만했어요. We live together. 진짜 한 집에서 예리랑 나랑 우리는
같이 도미토리 같았어. 기숙사에서 사는 거 같이만 살았어요. 돈을 아끼려고 우리가 거기서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밥도 해먹고. 통역해주는 애랑 그거 트랜스레이트 하는 애랑 뭐 다 같이 살아서 맨날 우리가 대본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이작도 늘 스티븐도 빨래하러 갔다가 밥 주니까 안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대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밀리가 됐어요, 진짜. 오히려 영화 그래서 속에. 우리가 maybe we got the award for the ensemble award from Wilbur or whatever the festival. 그래서 내가 그거는 meaningful 하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 잘 본 것 같더라고 영화를. 우리 진짜 우리 패밀리가 가족이었어. 됐었잖아, 우리 가족이었어.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그랬고 그거는 그 말이 헐리우드지 헐리우드는 못 가봤고 그리고 이 영화 제작비가 돈이 있잖아. 이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머니 턱스. 우리는 돈이 없는 데서 찍었기 때문에 아이작, 스티븐, 나, 예리 말할 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이 첫 촬영 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뭐라고. 예리야, 정신 똑바로 차려. 분량을 찍어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루 분량을 찍어내는 게 있는데 나는 늙은 사람이라서 미안한데 자꾸 늙었다. 나 am old. 비료같이 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비료지 뭐야 걔네들이. 그게 좀 참 곤란하게 된 게 어제 식당에 갔는데 아저씨가 그런가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오르셔서 아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이재용 감독도 아직 후보에 올지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한 거지. 후보에 안 올랐습니다. 후보에 안 오르고 그냥 누가 그런 거 정치는 거라 그래?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그래? 예상. 배팅하는 거야? 뭐 예상 뭐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만약에 거기 못 올라가면 나는 이제 못한 게 되는 거잖아. 아이자, you are responsible for this matter. So please do something. 마지막에 윤여정 배우가 했던 얘기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어디 식당 가서도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제가 진짜 그걸 수상한 게 아니고요. 이걸 설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한 가족처럼 현장에서 촬영했던 그 분위기가 영화 속에 담아져서 이번 영화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또 이은선 저널리스트 보내기 전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붓의 옷, OTT의 옷 이렇게 해서 정말 옷집 가서 편하게 서로 수다 떨듯이 이 영화 이 배우 좋았다면 이 영화 꼭 보세요. 이렇게 추천작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윤여정 배우가 일단 워낙에 이 영화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윤여정 배우 연기 잘하는 건 당연히 알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새삼스럽게 다시 좀 챙겨보고 싶다면 이 영화는 좀 챙겨봤으면 혹은 또 이 영화가 이 배우의 경력에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만한 영화들을 우선 저희가 한 2편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영화가 뭐죠? 환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환여하면 환여? 불의 여자? 약간 이러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소개를 드리면 김기영 감독의 영화죠. 그렇죠. 본인이 60년대에 만들었던 한여를 말하자면 셀프 리메이크한 작품이 이 환여라는 영화죠. 정말 이 한여를 셀프 리메이크를 여러 번 해서 나중에 임상조 감독도 한여라는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중에 이 한여는 윤여정 배우가 24살에 출연을 했던 영화로 알고 있어요. 71년에. 네.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한 가정집에 두 남녀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이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만 셋 증인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과 희생양이 된 주인공과 바 여급으로 촌에서부터 같이 가출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 어떤 가정집에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윤여정 배우가 촌에서 상경한 명자 역할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닥치는 일종의 식모로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얘기 안 하고 가사도우미 요즘 같으면 이렇게 고용이 되지만 점점 이 집안의 안주인인 작곡자 동식 남궁원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와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 가족을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그런 역할인데요. 좀 신기한 게 지금이랑 얼굴이랑 목소리 너무 비슷한데 저렇게 앳된 윤여정 배우의 모습이 또 새삼스럽게 너무 신선하게 저는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이 영화 좀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이때 그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명자가 처음부터 굉장히 독특한 인상이었던 게 촌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왔다 설정인데 이게 뭐 반드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촌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 모습이 보편적인 무언가 이상의 것이 있었다라는 인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야무진 서울 표준어를 쓰면서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야무진 기억으로 모습이 남아있고 그 주인 남자와 관계를 가진 뒤에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안주인과의 대결을 좀 벌이는 캐릭터로 나아가는데 명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막 비가 퍼붓고 이랬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고 여기서 가장 극악스러운 장면이라면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죽겠다 이런 식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 이 영화부터 윤여정 배우에게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욕망하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 같고 이후에 이어진 장희빈이라는 희대의 캐릭터도 사실은 욕망하는 여자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근데 당대 인기를 끌었던 배우들을 생각하면 뭐 누가 있을까? 윤정희 같은 배우들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아주 다른 결을 지닌 배우들이었고 말하자면 늘 관습을 좀 벗어나는 배우의 이미지를 주었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정말 희한한 매력을 가진 새로운 섹시한 매력을 가진 배우로 이 영화에서 인상이 확실하게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고무공 같다는 느낌이 그때 탁 던져놓으면은 뭔가 위태위태하게 뭘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이자 연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장희빈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 혹은 또 악역을 하면 드라마에서는 그게 처음부터 왠지 이 인물이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복선 속에서 움직이는데 환여를 보면은 물론 원작인 환여도 그랬지만 환여는 좀 더 그 윤여정 배우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갖고 가서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되려나 얘기가 약간 이런 긴장감 속에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연기를 해왔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마 역할을 아닌 혹은 또 엄마지만 좀 특이한 엄마 역할을 해서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은 다 항상 이렇게 의외성이 어떤 그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때 66년에 탤런트로 주로 그러니까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해오다가 71년에 첫 영화로 이 환여에 출연을 했던 건데 그때 막 김기현 감독님이 진짜 쥐 잡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맞아요. 출연 안 한다고 했지만 충녀도 충녀에 또 들어갔죠.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또 정실 부인이 리더십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남편 성기능이 무력하게 되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리더십이란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정말 리더십이에요. 회사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기를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 환여 보시고 흥미 있는 분들은 한여를 보셔도 좋은데 전 좀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이 한여 만든 임상수 감독이 또 윤여정 배우를 재발굴한 그런 역할을 한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그래서 바람난 가족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거 김기영 감독이 가졌던 영화적 DNA의 일부를 가져온 현대 감독이 임성수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하는데 이 감독과 함께 하면서 당시에 윤여정 배우가 가지고 있던 그 연속극의 어머니 그 자장 안에 머무를 뻔했던 그 윤여정을 좀 날카롭게 다시 벼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임성수 감독이 했던 것 같고요. 그건 뭐 없던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나를 바짝 갈아주는 작업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람난 가족에서는 황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영작의 어머니 그리고 문소리 배우가 연기하는 호정의 시어머니죠. 근데 병든 남편을 두고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났었던가요? 뭐 이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때 윤여정 배우가 그 온몸으로 보여줬던 그 캐릭터의 태도, 난 몸이 원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선언했던 그 중년에서 노년의 경계로 가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언제 만났었지라는 아주 서늘하고 기이한 감각을 뒤통수에 남겼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어요. 이 바람난 가족이 2003년도 영화니까 20대 초반에 봤는데 이 영화를 볼 때는 그 윤여정 배우가 KBS의 그 주말극에 또 전통이 있잖아요. 김수현 작가와 여러 작품을 같이 하셨는데 저는 목욕탕집 남자들도 기억이 나고요. 목욕탕집 남자들 정말 그런 드라마 속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윤여정 배우의 모습에 바람난 가족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거든요. 네. 다시 보니까 출연 분량 자체는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 이북 출신 남편이 병이 많이 들어서 막 그때 죽기 전까지도 막 피를 쏟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걸 진주 목걸이를 딱 하고 투피스를 아주 아름답게 입고 지켜보다가 정말 남편 죽고 나서부터는 이때까지는 병소발을 계속 어쨌든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이 막 새빨간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나중에 휙 떠나버리는데 이 영화가 약간 비극적인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네. 주인공 황정민, 문소리 배우의 부부 역할은 특히나 그런데 제일 해피엔딩을 맞는 건 할머니가 아닌가. 윤여정 배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의 욕망에 아주 충실하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가면서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죠. 술 마시지 마. 인생 맨정신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가는데 그 말이 윤여정 배우가 했을 말로 너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시 네, 봐도. 네.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뒤에 나온 임상수 감독의 한여, 돈의 맛 이런 작품들, 칸 영화제 갔던 작품들의 씨앗의 역할, 발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다시 한번 네. 별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네, 정말 제가 한 20분만 얘기하면 된다고 해놓고 몇 분. 네, 긴 얘기 나누어 주신 이은선 저널리스트 감사드립니다. 목마르시죠? 어떠셨어요? 첫 출연이신데. 어쨌든 첫 시간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미나리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영화의 아름다움을 한국 관객들이랑 빨리 함께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3월에 네. 그 푸르른 초록 미나리 속 장면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영화에서 한예리 씨가 부른 테마송이 있어요. 이 미나리의 OST 메인송을 들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윤여정 배우 하면은 지금까지는 항상 TV, 영화, 어디서든 우리가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 생각을 하다가 또 미국 무대, 세계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 썬댄스 영화제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참 아주 단순한 영어 단어를 쓰면서도 적재적소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어록으로 화제가 됐던 봉준호 감독 그 이후에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제 윤여정 배우는 올해 재미급부 이민진 작가의 소설 원작 애플 TV 시리즈 파친코에도 출연을 하게 돼서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듣고 또 들은 말을 74세 정말 몸소 보여준 진짜 배우 언니 중에 1번 언니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왕언니 윤여정 배우 만나고 싶습니다.